제6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신년 되면 2달 동안 새해 인사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이후에 이를 위한 실무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금까지 4월 동안 이례적으로 평양에서 북측과 실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북미 관계와 비핵화에 커다란 진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간표 도출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새로운 물결이 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기대는 건물이며 정부는 조급증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안보 불안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면 자칫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북한은 2차 북미 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의미를 잘 새기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1986년에 시작된 도이모이 개혁이 베트남의 개혁 정책으로 시장 경제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정치 체제의 변화 없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북한도 북미 회담 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개혁 개방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해서 신북풍이라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적 전환기에 냉전 시대의 수구보수적 대북관으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매달리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설 이후 첫 행보로 국내 대표적인 벤처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기업인 200명을 청와대로 불렀고 다음 주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부른다고 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 만큼 대통령은 국민들의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출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5.8% 감소하였으며 27개월 만에 2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수출이 급감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올 1월에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3.3%나 급감했습니다. 사실상 국내 총생산 증가율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 수출의 부진은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애로를 청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기업인들은
국내 벤처의 역차별을 호소했고,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내놔야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혁신성장을 말해왔지만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여전히 산적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통령은 반기업 정서가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보도를 보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경영 참여가 한진칼에 이어서 다음 타겟은 남양유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서의 확대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홍보용 경제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경제정책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벤트성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우리 경제의 근본 구조를 개혁하여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줄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국회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국회 개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거대 양당의 변함없는 태도에 길이 없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이 정략적인 이유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거대 양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침체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거대 양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생과 국익보다는 자당의 이익을 앞세워서 정쟁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책임 방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이 민생 경제와 개혁을 챙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철저하게 1월 국회를 외면했습니까? 민주당은 최근 정부 여당 갈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들을 회피하고자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한국당 역시 정치 공세와 국회 소집에 대해서 분간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적극 검토 수용해서 국회가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를 열어놓고 여기서 그동안의 주장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심과 여론은 국회를 즉시 열어서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도록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려는 양당의 이심전심으로 인해서 국회 고위꽃 공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손해를 막고 정쟁을 일삼는 일이라면 양당이 어찌 그리도 호흡이 잘 맞는지 혀가 내둘질 지경입니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양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소집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즉각적인 국회 복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설 전날인 지난 4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사무실에서 과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내 응급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데 평생을 바쳐온 고 윤한덕 센터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을 솔선수범해서 메웠던 상황이라 고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명절 연휴가 국민들에게는 휴식의 시간이지만 이 기간 중 병의원이 휴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응급실은 연중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응급 환자의 생명을 돌보며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 했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은 미처 살피지 못한 고인의 희생에 존경의 말씀과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실은 환자 생명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적정 수가 책정 및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응급의료체계가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능한 입법 및 예산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 윤 센터장님의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핵 전문가 케네스 롱고 NGO 대표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원전 폐기는 큰 실수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과 원전이 함께 가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기후변화에 미칠 악영향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석탄이 가장 많습니다. 원자력 감축분을 석탄과 LNG, 신재생으로 커버했습니다. 그러면 왜 석탄 비중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유는 발전 단가 때문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대략 원자력은 61원, 석탄은 85원, LNG는 118원, 신재생은 173원으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결국 발전사들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다음으로 싼 석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사들은 탈원전 원년인 2017년까지는 이익을 냈지만 작년의 경우 적자가 날 거라는 분석이고 한전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만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투자를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발전사들의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용을 줄일 거고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지 않고는 한전의 실적 개선은 어렵다고 합니다. 롱고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원전을 줄이면서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눈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외국인의 눈에는 당연히 이해가 어렵죠. 꼭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이제 실험을 멈추고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원전을 바로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원안위 등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꼭꼭 박아놓은 탈원전 인사들을 원자력 전문가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상권 분립의 헌법 체계 속에서 사법부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이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근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했다 손 치더라도
그 정치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자제되어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에 도대체 제가 만난 국민들과 다른 어떤 국민들을 만난 것입니까? 어제 언론에서의 여론조사 발표에서와 같이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여론이 50% 이상 됩니다. 집권 여당은 책임성 있는 자세를 취하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은 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벗어나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2017년 5월 5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부분이 결국 6개월 동안의 수사 과정 속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수사 미진과 그리고 서울시경에서 수사할 당시 특검으로 뻔히 갈 수밖에 없었던 수사 부족에 대해서 다시금 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혹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현재 1심 재판이 끝난 상황 속에서 향후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겸허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